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이거 무조건 알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블로그 상위 노출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이든 광고비 그만 쓰고 이제 광고비 쓰면 이제 무조건 적자다 이런 인식 다 사라질 거고 사기당하지 말고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아주 좋은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 상위 노출 기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우선은 이제 너는 누군데 블로그를 알려주냐, 또 뭐 그냥 유튜브 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저는 원래는 블로그 마케팅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 블로그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고, 최저가 블로그 상위 노출시키고 영업전화 거르는 거를 2015년도부터 올렸기 때문에 글 스크랩도 1만 회 이상 됐고 토탈 480만 조회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가 토탈 480만이에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 블로그에서부터 유튜브까지 넘어오셨던 거고, 이때는 이제 제가 다른 닉네임 쓰고 있어서, 근데 이런 기술적인 것만 한 게 아니라 마케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수압 분석,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STP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글 썼는데 잘 노출이 되고 많이 인용이 돼서 조회수가 25만, 17만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블로그 이전에도 마케팅을 좀 공부했던 마케터로서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고 또 대행 업무를 실제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이제 조금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이런 광고 전화 그만 받으셔라, 속지 마셔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런 기반이 좀 약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글을 썼을 때. 그래서 그때는 얘기를 잘 못하다가 요즘에 이제 저도 좀 커졌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헤치는 그런 콘텐츠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자면, 우리가 일단 매장이나 스토어를 오픈할 때 영업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기냐 아니냐는 이제 대행사 입장에서는 사실 다 사기가 아니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모르고 당하면 그건 다 사기인 거예요. 자, 네이버 공식 대행사인데요. 이런 전화 많이 오죠. 그리고 키워드 설정 잘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매출 보장 형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위 노출 시켜드립니다. 이런 영업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면 당할 확률이 높아요. 어떤 식으로든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하지만 저도 대행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뭘 모르는 거예요? 키워드를 모르는 거예요.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잘 모를 것 같은 것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기가 아니고, 내가 효과가 없는데 왜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가장 사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로그 체험단이에요. 왜냐면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블로그 체험단은 워낙 쉽게 속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중에 예시 하나만 갖고 올게요. 전화 와서 이제 매장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온라인을 잘 모르시니까 많이 속아요. 경상남도 맛집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 시켜드릴게요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니까 당하겠지만, 매장 오픈하면 혹은 스마트 스토어 오픈하면 이런 전화 엄청 오잖아요. 그래서 혹해가지고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은 데는 이제 그래도 건당 한 5만원 정도 받고, 근데 막 20만원까지 부르는 경우 있어요. 지금 매장 사장님 제가 보니까 이 경상남도 맛집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코드에서 제가 체험단이나 이런 걸로 상위 노출시켜주면은 20만원 주시면 됩니다. 한 번 하시면 한 달, 두 달 오래 가기 때문에 그냥 깔아두는 걸로 되게 좋아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는 이 키워드의 검색량을 일단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 키워드에 대해서 노출시켜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키워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제대로 분석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량이 막상 보니까 한 100에서 300 수준인 거예요. 얘가 나한테 사기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사기를 치지 않는 선이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에서 300이라는 키워드는 잡을 수 있지만
이 광고주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내가 이제 사장일 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높은지 낮은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정보의 비대칭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100에서 300이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런 건 보통 세부 키워드라고 해서 이 키워드를 목표로 20만 원씩 내진 않아요. 다른 키워드를 목표로 할 때 이 키워드도 같이 껴서 넣어가지고 같이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의 100에서 300 정도의 키워드를 10개를 추려가지고 한 달 보장으로 160만 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가지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10개가 노출이라는 게 체험단 10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색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가치가 크지 않아서 내가 160만 원을 냈지만 이걸 당연히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오히려 이 키워드가 상위에 노출됐다고 잘 끝나고 마무리되면은 훈훈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왜냐면 내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블로그 체험단을 할 때 주의사항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건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든 없든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도 되게 많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러죠, 사장님들끼리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효과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고 그냥 깔아두세요 하는 거랑 효과가 내가 아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내가 알아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도가 낮으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대행사 탓을 하고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체험단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효과가 없으면 대행사고, 효과가 있으면 이 매체, 체험단을 했기 때문에 내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건 매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빈틈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기치기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저도 대행사 운영하지만. 왜냐?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럼 대행사 탓을 하잖아요. 잘 됐으면 아무 말 안 하고. 이게 대행사가 원하는 거예요, 사실.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체험단 덕분이다?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체험단 다음에 한 번 더 하시죠 해가지고 또 그대로 이제 마진을 남겨 먹으면 되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대행사 탓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대행사한테 요구하는 법을 몰라요.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효과 없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고 내가 알고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뭘 요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행사가 대행사 탓을 할 때 대행사 입장에서 이거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가 100에서 300밖에 검색량이 없지만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이거보다 더 큰 키워드 다음에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용이 한 30만 원, 40만 원 해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대행사 입장에선 잘 되면 내 덕이고, 그러니까 잘 안 되면 제품 탓, 광고주 탓을 또 하기가 쉬운 거죠. 상품이 별로예요, 혹은 이 키워드는 검색량이 높으니까 돈을 더 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행사한테 뭘 요구해야 되는지를 알면 굉장히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비밀을 이제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블로그 체험단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품이나 매장, 그러니까 우리의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럼 일단 노출이라는 게 되어야 되는데, 노출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블로그 등급이에요. 블로그에는 그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를 등급으로 만든 게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아이디가 있고요, 포스팅 제목이 있고, 작성일이 있고, 종류가 있고, 블로그 등급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저품, 일반, 준체불 1, 2, 3, 4, 5, 6, 최적 1, 2, 3, 이런 식으로 등급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알더라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아서 잘 해주세요, 대행사한테,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등급이라는 게 붙는데, 이 등급은 블로그의 지수가 높으냐 낮으냐를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일반적인 블로그, 생성한 지 얼마 안 된 블로그보다는 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준최적화 블로그의 줄임말이거든요. 준불이라고 하는데, 이 준최적화 블로그가 지수가 높은 거고 당연히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 준최적화 블로그와 최적화 블로그라고 부르는데, 이 최적화 블로그 비교하면은 어떤 게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최적화가 높겠죠. 왜? 준체불이 잘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최불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 준체에서 이제 6 정도 가면은 최적 1, 2랑 이제 조금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어쨌든 최불 자체는 조금 오래되고 지수가 무조건 좋은 그런 블로그고, 요즘에는 이제 준 5, 6만 돼도 엄청 잘 올라가는 그런 블로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뭐 검색을 해볼까요? 저는 블로그 스탠다드 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하는데, 이거 광고 아니고 그냥 아무 사이트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유료 사이트일 확률이 일단 높습니다. 여기다가 키워드 분석이 있는데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거나 내가 이제 목표로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럼 여기 어차피 연관 검색어도 뜨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검색을 해보셔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키워드는 옆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셔야 된다고. 내 키워드 뭘 잡을지. 점유율 싸움이니까. 그래서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쭈루룩 블로그 점수랑 등급이 뜹니다. 이게 뭐 에어서치랑 뭐 뷰탭이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원리는 같아요. 뷰탭은 특히 등급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 뒷곡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검색을 한 건데, 포스트 제목, 블로그 제목이 있고, 블로그 점수가 있고, 등급이 있고,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잘 보시면 1, 2, 3, 4가 최 2, 3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최적화 블로그만 1등에서 4등까지 잡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뒷곡이라는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최적화 블로그로 해야 1등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등급은 맞춰야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죠. 정 안 되면 이제 준 6 정도, 이 정도 등급은 맞춰야 되는구나. 그냥 준 1, 2가 있습니까? 여기?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포스트고 블로그가 아니에요. 카페고 없죠. 등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에서 노출되는 게 생각보다 경쟁률이 치열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봐주세요.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사기치는 법을 몰라서예요. 잘 보세요. 내가 블로그 체험단한테 대행사를 맡겼어요. 그러면 보통 두 가지로 당합니다. 첫 번째, 대행사가 준 키워드 검색량이 낮다. 아까 경상남도 맛집 이 키워드 100에서 300이라고 했죠.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상위 노출되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걸 메인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있으면 좋은 거고, 근데 그렇다고 이걸 메인으로 잡고서 좋아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행사가 준 블로그 등급이 낮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검색량까지는 어떻게 좀 보시는데, 이 블로그 등급 지수 이걸 비교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노출이 안 되는 블로그를 10개를 줘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 노출이 안 되니까. 블로그 지수 높은 거를 줘야 되는데 블로그 지수 낮은 것만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분들 이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덥석 물고 감사합니다, 잘 알아서 해주세요, 혹은 방문자 수만 보거나 이 블로그 글의 퀄리티만 보거나, 그리고 그냥 맡기는 경우가 거의 10중 8구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체험단을 100% 활용하는 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블로그 체험단 대행사가 10개의 리스트업을 줄 겁니다. 내가 블로그 체험단을 맡기면. 그러면 뭐 블로그 주소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대로 해주세요. 네. 그냥 들어가서 뭘 봐요? 방문자 수, 글의 퀄리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쓰는 저품질이나 일반 블로그들이 무조건 섞여 있습니다. 조회수도 살 수 있고 방문자 수도 사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마케팅을 교육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뭘 확인해야 되냐? 이 블로그 등급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확인해요? 목표 키워드에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 될 것 같은 블로그는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뒷곡이라는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보셨죠? 최불이 되게 많죠. 최불 아니면 준불에서 한 준 5 정도 되어야 상위 노출에 올라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 대행사에서 내가 보니까 준 1밖에 안 주네, 혹은 이제 아예 안 뜨는 뭐 일반 블로그 이런 것들을 주네. 그러면 내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품이나 여러분 식대값이 싼 것도 아니고 까다롭더라도 이거를 한번 맡길 때 살펴보고 맡겨야 돼요. 그러면 10개를 줬는데 이게 전부 다 준 1, 뭐 일반 블로그 이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보나마나 노출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제 50만 원씩 주고 식대값 또 따로 주고 제품값 따로 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 블로그 체험단 이거 뭐 효과 없나 본데. 아, 대행사가 뭐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대행사한테 물어보니까 대행사는 또 이제 말 되게 잘해요. 뭐 이 키워드에서는 또 이제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대행사한테 뭘 요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행사한테 요구하는 거는 상품이 끝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정할 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품을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고 싶기 때문에 최소한 준불 5 이상으로 모집을 해주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견적이 수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마케팅을 맡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좀 어렵나요? 다시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보통 잘 못하세요. 이래도 되나 싶으니까. 하지만 우리 그 비용을 보고 이거 5만원씩 하면 10개면 5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저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조금씩만 내가 노력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과 마케팅을 아예 모르는 사람의 큰 차이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좀 비싼 강의 가야 좀 알려주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행사한테 속으면서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알고 배우셨으면 좋겠고, 외식업이나 뭐 커머스 하는 분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고, 뭐든지 그렇지만 내가 잘 모르면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갖고 있어도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이제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 속으시고, 근데 대행사한테 돈 주고 배운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체험단이라는 도구 자체는 잘못이 없거든요. 대행사도 명분이 그럴듯하고. 하지만 이제 2024년이에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것도 이제 모르고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투명해질 때가 됐고 우리의 지식 수준이나 경험도 다 상향 평준화가 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적으로 우리가 목표라는 걸 세우고 이 목표에 부합해서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유입을 시키는 이 플로우까지 잘 체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대행사한테 맡겨서 인건비를 맡기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오늘 진짜 간단하게 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다뤘는데, 키워드 검색량만 보지 마시고 블로그의 등급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앞으로 훨씬 마케팅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